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의원직이나 단체장 직을 걸어라. 이런 승부수를 띄웠는데 김 의원님,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로 해석되시는지요? 우선은 얼마나 또 답답했으면 또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뭐 전당원 투표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합당 관련해서요? 또 네. 장동혁 대표도 그 전 당원 투표에 한번 뭐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의 표결 절차는 마지막에 가해지 되는 거거든요. 그 표결 절차도 사실상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출석 과반수에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 그런 기준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직에 있는 분 아니면은 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전당원 투표 가기 전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전당원 투표라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이거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좀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야지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장파 내지는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제안은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박 의원님께서는 장 대표의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하수죠. 하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아니 상대방도 포용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같은 당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할 때부터 이미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력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미 당을 자기 색깔로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리고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은 내가 장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 이런 것이고 그렇게 포용적인 어떤 지도력을 바라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의 우리 합당도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제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다릅니다. 이것은 합당은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 뒤에 숨고자 하는 뭐 그러한 전당원 투표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것은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 전당원의 의사를 묻게 돼 있는 절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태실 말씀. 예, 뭐 저기 이제 민주당 상황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합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 가능하고 또 합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수습을 할지 아니면 수습이 안 될지 예의 주식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잠시 후에 저희가 네. 또 나눠보고요. 국민의힘 얘기 한 가지 더 나눠볼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나에게 사퇴나 재신을 묻겠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라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말에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뉘앙스가 풍기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 관련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게 지금 제소된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일전에 이 내용이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성명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제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일부 당원에 의해서 예. 제소가 된 것까지는 그 팩트고요. 예.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안건으로 상정할지 말지는 이제 앞으로 개최되는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을 한동훈 계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아까 저희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뭐 장경태 대표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배현진 의원도 똑같겠고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방식과 또 의견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내가 지방선거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 테니까 좀 흔들리지 마라. 이러한 뉘앙스가 있는 거고 예.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도 같이 협력해서 지방선거를 해야지 되는데 단식을 끝내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것에 됐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서로 마음은 똑같지만 방법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정성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두 의원의 공통점은 친한계로 묶여집니다. 그럼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찍어내기 작업인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이렇게 명단을 발표를 사실상 한 바 있고 또 그 다음에 배현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 질문 드리고 박 의원 의견 좀 여쭤볼게요. 공교롭게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주장은 고성국 씨가 유튜브에서 주장한 것과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좀 그렇게 느껴지시는 면이 있으신가요? 아주 공교로운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았을 때는 내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틀렸을 때는 또 그 얘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공교로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희가 어떤 유튜버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당이 흘러가지도 않을 거고 또 다른 유튜버가 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지도 않을 거고 저희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얘기했던 대로 국면만 보고 그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 일찍이요. 오늘 오전 일찍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그 당무위가 당협위원장 37명에 대해서 교체 권고를 했는데 교체 대신에 경고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실제 당무 감사를 해보니까 친한계 의사가 얼마 없네. 이런 추측도 있던데 이 근거 개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무감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지역위원장들을 쉽게 얘기하면 쥐었다 폈다 이제 하는 것이죠.
뭐 협박도 했다가 봐주는 척도 하고 뭐 이런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을 넓혀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입장이 있으셔서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순서를 공교롭다 하셨는데 의도적이죠. 왜 공교롭습니까? 우리 김성원 의원님은 장동혁 대표의 정책위의장 제안도 거절을 하셨는데 그럼 좀 폭풍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김성원 의원님 같은 저런 인재가 국민의힘에서 좀 바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과 함께 서로 부족하지만 손을 잡고 두 수레바퀴로 이 민생의 어떤 국정을 함께 끌고 나가는 이러한 어떤 정당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네. 그 이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당 장악력을 갖겠다. 대개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패배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당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지금 다지기를 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희 박수현 의원님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힐까 봐. 우선 오늘 제가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37명의 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교체 권고를 뭐 의결 없이 이렇게 했던 거는 지방선거를 진짜 다시 한번 잘 치르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쇄신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다만 이것이 진짜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최소 한 10% 정도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37명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당무감사에서 결과 나온 최소 한 10% 정도는 네. 나중에 좀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좀 전언을 좀 듣고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요. 앞서 그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죠. 오늘 마침 화면 나온 것처럼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대화가 이랬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자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홍익표 수석이 이렇게 답했네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 정치적 언어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거는 영수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부정적으로 것이죠. 본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집권당 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실력 있고 대안이 있는 야당이 그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수회담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그렇게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당의 대표는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자기 입지를 굳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또 집권당도 다수당으로서 어쨌든 지금 내란 청산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쭉 끌고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질이 멸렬한 야당의 대표가 제시하는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예, 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수건 과제였던 1인 1표제를 가결시킨 정청래 대표. 기세를 합당 관련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반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일의 첫 단추를 정 대표께서 잘 못 풀었습니다. 알다시피 트리플 호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필 바로 그 시점에 이제 그냥 대형 제안을 하면서 찬물이 끼얹은 상황이에요. 이미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모은 바도 있고 네. 또 소선 의원 중에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의원들 안에 다수의 좀 입장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상황이 뻔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 이런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박 의원님, 그러면 1인 1표제 가결로 당심은 뭐 얻었지만은 지금 이 합당으로 다시 또 분열하는 양상인가요? 이 합당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겠죠.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예. 당원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됐다고, 합당이 완료됐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합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도 뭐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다 애당심이죠. 애당심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대표가 기왕에 제안을 했는데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인데 당원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합당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요구는 당원들이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히려 1인 1표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놓고 당원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절차를 하지 말고 합당을 중단하라. 그것도 당원이 결정해야 될 일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어떤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원들이 결정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한 바가 있고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여론조사 보면요. 합당에 반대한다 44%, 찬성보다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지지층 중에서는, 전체 중에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합당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47%로 또 반대 38%보다는 우세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 방금 전에 이제 박홍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합당을 제안한 것이 왜 갑자기 이런 의문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큰 일을 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전날 조국 대표를 만나갖고 나 이런 식으로 내일 발표할 거니까 너 준비해. 그리고서 다음날 바로 최고위원들과의 어떤 사전 협의 없이 또 이렇게 또 발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그런 그 합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지금 찬성 여론이 조금 높게 나온 것도 같습니다만은 저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살을 좀 깎아야지 되고 뼈를 깎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저 합당, 물론 지금 절차를 거쳤고 전 당원 토론과 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합당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만은 저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당,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깎는다 이 말씀은 아마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A라는 곳에 나와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테시고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민당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요. 그 정부의 중수청 또 공소청 설치법 관련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검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허용하자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다고 하고 또 중수청의 인력은 그냥 일원화로 하자라는 게 골자라고 하던데 결국은 박 의원님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양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정확히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거쳐왔고요. 공청회도 했고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오늘 굉장히 그 의원총회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길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뭐 의원들 4분밖에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그만큼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해온 결과고요. 지금 앵커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렴된 그런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을 하게 될 거고 정부 측은 그것을 반영해서 기입법 예고됐던 정부안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짧게 입법 예고를 거치고 다시 국회로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주제 간략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시사에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에 급파됐지만은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별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관세 인상 확정을 시행하기 위한 관보 개제 이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협상했던 것이 다 새로 되는 것일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던데, 김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비준하자,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을 촉구했었는데 사실상 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7월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미 이후에 그 대변인께서 합의문 작성도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숭늉을 마셔가지고 이게 발단이 된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 양국 간의 이제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15%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의 이 비차별 원칙을 포함한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주장했었던 거는 그래도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요. 예, 이것을 갖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하냐,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근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게 뭐가 급한지, 이게 대미 투자 특별법도 이게 통과가 아니라 뭐 발의만 되면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발의해가지고 진행이 시켜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 비준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 TF를 통해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저희 그 입장입니다. 예.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후속 입법으로 이 25%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비준 주장을 일단 철회해준 국민의힘에게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이게 법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4개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이 1개 법안을 냈는데 12월 달에 국민의힘 법안이 마지막에 제출이 됐죠. 이것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20여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이것을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입법 지연에 관한 뭐 그거에 집중해서 본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미국 측에 우리 시스템을 설명하고요. 그렇게 하면 잘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비준 주장을 접고 이 특위 구성에 합의해서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합의점이 2개네요. 특검도 서로 간에 비준도 철회를 한 거에 합의하고요.